앉으세요. 좀 안 쉬어도 되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올해 형소법 문제 잠깐만 보고 그다음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제 시험 제가 답을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 조금만 해보고 마칠게요. 올해 문제는 앞에 제가 총평에 써놨는데 최신 판례가 안 나왔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부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전부 단문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왔어요. 최신 판례가. 그 얘기는 뭐죠? 내년에는 최신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신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올해는 이제 최신 판례가 안 나오고 맨 마지막 5번만 최신 판례였어요. 5번. 혹시 시험장 자료 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5번만 나왔는데 최신 판례인데 5번 문제 잠깐 볼까요? 5번 문제 이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5번 문제를 이제 상당히 5번은 시간이 부족하죠. 앞에서 쓰시다 보면 이제 앞에 욕심이 나니까 붙고 싶고 그러니까 앞에를 막 쓰다가 5번쯤 가면 이제 시간도 없고 힘이 빠지고 이런 문제인데 5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5번 문제는 준항구가 나왔습니다. 준항구가 나왔고 이제 이건 올해 나온 판례예요.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작년 판례인데 5번 문제 핵심은 뭐냐면 성명권입니다. 성명권. 그러니까 이 성명인데 민소는 성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고 피고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형소는 피고인을 부하해서 법원이 성명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서 채점자들은 성명 의무만 썼으면 점수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딴 걸 써도 소용없어요. 성명 의무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서울법학원에 김영환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던데 자기가 빨리 봤다는 거야. 저기도 직전에 봤는데 이거를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성명 의무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최신 판례 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성명 의무를 썼어야 돼요. 5번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느끼는 게 민소랑 다른 특징을 낸다고요. 형소, 민소를.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항상 민소랑 같은 건 뭐며 다른 건 뭔지를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5번 문제는 이 준항구를 잘못 제기한 거예요. 얘가 잘못 제기했을 때 함부로 기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지? 성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점자가 보는 건 딱 그 하나예요. 성명 의무라는 말을 쓰는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담성이죠. 이 판례 안 봤을 때 이걸 판례라고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명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쓰고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판례도 그러하다. 아니다. 판례가 아니면 한 방에 가는 거야. 근데 판례면 대박이죠. 이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판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줄 제가 이제 답안 분량으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답안을 이 정도로 써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책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한 60%만 쓰면 뭐 초고득점 합격이고 대략 한 60% 정도 그다음에 한 반만 써도 붙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키워드를 잘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같이 이제 돌이켜보면 제일 배점이 큰 게 4번 문제였습니다. 15점짜리였죠. 이게 사실 여기가 승부처인데 4번 문제가 승부처인데 4번 문제는 여기 동차반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익히 예상하면 이건 올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올해 그동안 안 나온 게 신기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항소이유와 국선변호입니다.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항소이유와 국선변호인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조문을 찾아야 돼요. 조문을 찾아야 되는데 조문 361조의 2, 361조의 2를 찾으면 이제 사실은 합격이야. 이걸 찾으면 그 조문을 찾아서 조문부터 시작했으면 합격이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 있는데 규칙이 조문의 절반이에요. 규칙이 조문의 절반이니까 법이 361조면 규칙은 한 150번절이 160번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거기 이유에 보면 361조의 2라고 돼 있죠. 보이세요? 361조의 2라고 돼 있지? 한 장을 넘기면 규칙 156조의 2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내용을 답안지에 써도 붙는 거였지, 사실은.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거만 찾았으면 경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찾으면 이제 좀 더 어렵게 쓰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찾는 게 중요하고 항상 잊지 마세요. 규칙은 조문의 반입니다. 이래 있습니까? 규칙은 조문의 반. 그러니까 사실은 361조의 2를 찾으면 되게 많아요. 시험장에서. 어차피 막 항소 쪽을 찾으니까. 근데 규칙으로 하는 거. 한 스텝을 더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세 개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제가 답안지 잠깐 빼먹었는데 성명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5번 문제 아까 제가 나온 성명권도 사실은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요. 규칙을 찾아야 돼. 그 규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141조에 있어요. 규칙 141조에 있고 그게 의무다. 그걸 수업 시간에 들었었어야 돼. 그러니까 조문엔 재량처럼 돼 있는데 의무다. 아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조문에 재량처럼 돼 의무다. 이거를 찾아서 썼으면 대박. 이랬습니다.
그 보셔야 돼. 그래서 조문하고 규칙 찾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잘 안 되신 분일수록 조문하고 규칙을 활용하는 걸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암기가 잘 되는 사람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막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조문을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암기력이 부족하다.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막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누가 운을 띄워줘야 돼. 운을 띄워줘야 기억이 나지. 그냥 생처럼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조문을 활용하셔야 돼요. 조문.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문을 항상 옆에 놓고 2차 시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보시고요. 그래서 5번 문제는 15점 배점인데 조문하고 규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하나 문제 볼까요? 거기 보면 4번 문제 맨 뒤에 보면 이걸 당황할 텐데 15점이라고 쓰고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르고 판결이 나눌 때는 다수에 따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수견해와 소수견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게 항상 기본이 중요한데 여러분 형사법의 기본은 죄형법정주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소구표 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유추해석 금지 기억나세요? 죄형법정주의 맨 마지막에? 그러면 판례 다수견에는 유추해석을 하자고 나오겠어요? 유추해석 하지 말자고 나오겠어요? 하지 말자고 나오겠지. 그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에 보면 국선 변호인의 규칙에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이거를 유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그거를 써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 뭐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없는 사유를 나눠서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시험장에 들어서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리고 유추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6페이지 보면 거기 규칙 156조에 2항이 나오잖아요. 네? 요 조문은 국선 변호의 규정이야. 뭐라? 국선 변호의 규정이야. 앞에다 메모 좀 해주세요. 사선 변호인한테 유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왜? 유추해석 금지니까. 소수에는요. 제가 아래 각 주시변에 달아놨는데 반대해석 소수에는 유추해석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요걸 썼으면 초대박. 이래서 그러니까 유추해석 적용 점수까지 썼으면 더 좋았겠죠. 조문 찾고 일반 이론에 따라 답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차분차분 빌드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막 외운 다음에 내가 외운 게 나오면 맞추겠다. 못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조문을 보고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수석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외우고 이게 민소였나? 민법인가? 뭐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문 이 15점짜리 배점이었는데 3개예요. 조문 찾고 유추해석 금지. 이것만 썼으면 15점 중에 1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단하셔야죠. 유추해석을 부정하는 게 다수견해다. 이해되겠어요? 긍정하는 게 소수견해다. 야 이거 썼으면 초대박 사업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사실은 생각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십니까? 1번 문제가 사실 좀 자랑스러운데 1번 문제는 제 꿈에 나타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법무사 동차반을 강의하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분인데 밤에 자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 작년에 배상명령이 나왔거든요. 배상명령. 여러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특례법 소촉법에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작년에 소촉법.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잡법들을 내는 추세입니다. 잡법들을 내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배상명령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 참여 나오고 예상했었습니다. 이거 수업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그대로 판례가 예상하는 판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 초대박 그 국민 참여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조문을 찾아야 돼요. 왜요? 조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법 8조를 찾으면 이제 일단 8조에 그대로 조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보이세요? 이후에 보면 국민의 형사재판사면 법률 제8조 1항 보이시죠? 그러면 규칙은 또 몇 조로 가야 돼요? 4조로 가야 돼요. 이래서 규칙 몇 조? 4조.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도 규칙이 있다고. 그러나 규칙은 법의 절반쯤 되는 거니까 법 8조, 규칙 4조. 이 두 가지 찾아갖고 답을 천천히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판례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참여에 적법하다라는 거, 이걸 좀 이런 걸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1번 문제 뭐냐면 기간을 넘었어요. 기간을 넘어서 신청했는데 그래도 받아줄 거냐 이 문제지.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기간을 넘어서 신청했더라도 아직 재판 시작 안 했으면 해주자. 이게 뭐라고요?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 8조 쓰고 판례까지 썼으면 10점 중에 한 5, 6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데 항고법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걸 묻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한 거 있지만 이건 매년 나옵니다.
옆에 써볼게요. 형수법은 불복의 학문이야. 불복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항고가 되냐 안 되냐. 이건 매년 물어본다고요. 항고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올해 국민참여에서 물어봤을 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답안지의 스테레오타입인데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까 즉시 항고가 안 됩니다. 또 구금이나 압수가 안 되니까 보통 항고도 안 되죠. 항고하면 안 되는 거야. 항고를 기각해야 되는 거야. 항고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항고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항고를 기각해야 된다는 그 스테레오타입인데 그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합쳐서 이제 15점 문제였고요. 문제 2문. 2문도 역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인데, 야, 이거는 하나만 좀 생각해 볼게. 지금 8조 2항을 소개하셨죠? 8조 2항을 소개하셨는데,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볼게요. 한 장만 넘겨보면,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법원의 응답 의무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해주고 안 해주고야 뭐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해줘야 돼. 근데 대답도 안 하고 뭐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응답 의무 위반이에요. 응답 의무 위반. 그래서 문제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거기 볼게요. 신청했는데 그냥 유죄를 선고해 버린 거잖아요. 이 문제가. 신청했는데 유죄를 선고해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응답 의무 위반이야. 2-1번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대답인데, 문제 읽다가 좀 이상한 지문을 발견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셋째 줄에 보면, 갑은 1회 공판기일 전날 구치소장한테 국민참여 신청을 제출했는데 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신청서 법을 접수했어요. 왜 굳이 말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왜 나올까 여기서? 아니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제출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 더 집어넣었지. 구치소장한테 했는데 기일이 지났답니다. 이래 있습니까? 전날 이래 있어. 그럼 뭔가 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항상 문제를 볼 때 차분하게.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거기 제가 소개해놨죠. 8조 2항을 소개해놨어요. 그럼 거기 각주 7번을 같이 볼게요. 각주 7번을 보면 이걸 조문 찾아가지고 이거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둘째 줄 뒤에 보면 각주 7번에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뭐라고요?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한 때 이걸 묻는 거지. 그러니까 전날 구치소에 제출했으니까 적법한 제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써야 돼. 그러니까 조문을 찾아가지고 항상 문제 이상한 구절이 나오면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구조장한테 했는데 그냥 지났을까? 조문에 있거든. 8조에. 에 대해서 구조장에 제출했으니까 기일 전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제출이지. 그거를 개무시하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에 대해서 개무시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써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반이고 마지막 3번이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3번이 제일 자랑스러운데, 병합입니다, 병합. 병합되면,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금목자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끼리 모이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변화 사건이 병합되면 뭐죠? 같이 필요적 변화 사건이 되는 거야. 이건 그걸 묻는 거야. 병합되면 같이 뭐죠? 필요적 변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선임 안 해주면 둘 다 위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 효력은 병합에 미친다. 병합에 미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올해 문제 이제 뭐 대충 설명은 다 드렸고 항상 느끼는 게 조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여기 2차를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 2차 시험의 핵심은 조문입니다. 하지만 조문.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조문을 찾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좀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권하기는 판례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판례를 한 두세 요약해 가지고 판례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오다가 법무사님 얘기를 했는데 두 문자로 외우지 말고 판례로 해서 판례. 왜냐하면 법무사 시험은 10점짜리 나오거든. 10점짜리 나오기 때문에 목차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목차가 없어요. 지금 저도 쟁점 이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차가 없기 때문에 두 문자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두 문자로 외우시면 안 돼요. 판례를 두세 줄로. 판례를 뭐죠? 두세 줄로 자기 말로 바꾸시라고요. 그냥 수업 들으실 때 쟁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문자로 외워서 노트에 써놓고 외우신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서 비슷한 걸 판례 씁니다. 그러면 초고득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문은 찾고 판례는 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되시고 여러분들 설문의 마지막 써놨지만 이병조 선생님 좋은 말이죠. 햇볕이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서면 신화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항상 햇빛에 나오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시험을 다 붙으셔야 됩니다. 붙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혹시 공부하시다가 수업 안 들으시더라도 질문하셨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칠판에 썼더니 유튜브에 써가지고 그래서 막 이상한 전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칠판에 쓸 수가 없고 제가 나중에 이거 끄면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로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됐는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